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MC 김세영입니다. 누구나 한 번쯤은 겪게 되는 허리 통증. 단순 통증으로 병원을 찾는 환자들 중 두통 다음으로 그 환자 수가 많다고 하는데요. 더욱이 최근에는 현대인들의 근무 환경이나 잘못된 자세와 생활 습관 등으로 척추에 문제가 생겨 고생하는 인구가 나이에 상관없이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척추 질환의 다양한 원인과 치료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간에는 하상훈 대표 원장님 모시고 척추 질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원장님, 날씨가 조금씩 풀리면서 겨울에 몸을 사렸던 분들도 야외 활동이나 운동을 조금씩 시작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럴 때 뜻하지 않게 허리 부상을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겨울철에는 대부분 활동량 감소와 피하 지방 축적으로 체중이 증가하게 됩니다. 때문에 갑자기 무리하게 운동을 하면 척추에 과다한 하중이 집중되면서 질환이나 부상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현대인의 업무 환경이 대부분 사무실 책상 앞에서 컴퓨터를 두드려야 하는 작업이기 때문에 평소 운동이 부족한 직장인의 몸은 뻣뻣해질 수밖에 없고 자칫 무리하다가 허리 등을 다칠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봄철은 온도 변화가 심하기 때문에 야외에 머무는 시간이 많은 나들이 때는 특히 기상을 알아보고 외투를 반드시 챙겨서 갑작스러운 추위에 몸이 경직되지 않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급격하게 낮아진 온도에 움츠러든 몸은 사소한 낙상에도 허리나 관절에 부상을 입기가 쉽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러한 야외 활동이나 운동을 할 때 특별한 외상 없이 발병한 허리 통증의 경우에는 이 가벼운 근육 통증으로 여기다가 증상이 심각해지면 허리 디스크를 의심하고 병원을 찾게 된다고 하는데요. 이 허리 통증이 심해지면 허리 디스크를 의심해 봐야 하나요? 예, 요즘 현대인들은 앉아 있는 시간이 너무 많습니다. 이렇게 앉아 있으면 디스크에 무리가 많이 가는데요. 점점 증가되는 학업 또는 업무 부담으로 앉아 있는 시간이 많고 또 다양한 여가 활동을 즐기는 인구가 늘어나면서 격렬한 스포츠를 즐기시다가 외상을 입는 경우도 많아서 디스크 환자가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하지만 허리가 아픈 환자가 모두 디스크 환자로 진단받는 것은 아닙니다. 단순 허리 통증으로 진단되는 경우도 많으므로 디스크로 진행하기 전에 적절한 운동과 치료를 통해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척추 질환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허리 디스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허리 디스크란 정확히 무엇인가요? 네, 허리 디스크는 척추뼈 마디마디 사이에서 쿠션이나 방석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인데요. 바깥 부분은 섬유질의 주머니처럼 되어 있고 그 속에는 찰떡이나 젤리 같은 말랑말랑한 물질이 들어있어서 쿠션 역할을 하게 되어 있는데요. 쿠션이나 방석을 오래 쓰다 보면 납작해지거나 늘어나는 것처럼 섬유 주머니가 늘어나거나 터져서 신경을 누르게 되면 허리 통증이나 엉덩이, 허벅지, 종아리까지 방사통이 생기게 될 수 있습니다. 신경 압박으로 인한 엉치나 다리의 통증을 유발하는 질환이 바로 허리 디스크, 즉 추간판 탈출증입니다. 원장님, 허리 디스크의 증상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초기에 섬유륜이 늘어나지만 신경이 눌러지지 않을 때에는 주로 허리의 통증이나 경직이 나타나게 됩니다. 점차 진행되면서 신경이 압박되는 경우에는 허리가 옆으로 휘어지는 증상과 더불어서 엉덩이나 허벅지, 종아리까지 심한 경우에는 발까지 통증이 뻗치게 되고요. 마지막으로 신경의 압박이 심하거나 오래된 경우에는 신경의 기능 또한 떨어지게 돼서 감각이 둔해지거나 전기가 오는 것처럼 이상하게 느껴지기도 하고 근력이 약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허리에서 신경근이 눌러짐으로 다리를 들어 올리거나 허리를 숙일 때 방사통이 악화되는 것도 흔한 증상입니다. 네, 허리 디스크의 증상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방금 원장님께서 설명해 주신 증상이 있다면 가까운 병원을 찾으셔서 진단을 받아보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원장님, 그렇다면 허리 디스크는 어떻게 진단하나요? 예, 전체적인 뼈 구조와 요추의 불안정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일반 엑스레이 촬영이 가장 기본적인 검사지만 신경의 압박 여부를 직접 확인하기 위해서는 MRI 검사가 필수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퇴행성 변화에 따라 신경관이나 척추뼈의 변형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CT 검사가 추가적으로 시행되기도 합니다. 네, 그렇다면 원장님, 허리 디스크 의심 환자가 엑스레이 촬영과 MRI 검사로
허리 디스크로 확진됐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치료하게 되나요? 네, 디스크 환자의 치료는 크게 환자의 교육, 또 비수술적인 치료, 수술적인 치료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환자 교육 면에서 일상생활에서의 바른 자세 교정, 또 적절한 운동, 금연 등이 있는데요. 특히 서 있거나 앉아 있을 때 무거운 물건을 운반할 때의 올바른 자세가 허리 디스크의 치료와 예방에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비수술적 치료로는 먼저 안정, 약물 치료, 물리 치료 또는 운동 치료, 통증 주사 치료 등이 있는데요. 디스크 환자 중에서 수술이 필요한 경우는 10명 중에 1명 정도에 그친다는 것은 분명한 의학적인 사실입니다. 따라서 허리 디스크 환자의 90% 정도는 수술을 하지 않고 앞서 말씀드린 여러 가지 비수술적인 요법으로 완쾌가 가능합니다. 다음으로 수술적인 치료는 극심한 통증이 있거나 통증이 지속되고 재발하는 경우, 또 감각이 둔해지거나 근력이 약해지는 마비 증상이 있을 때 수술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표적인 치료 방법으로 안전하고 회복이 빠른 최소상처 척추 수술법이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 수술이 필요한 허리 디스크 환자의 치료 방법 중에 최소 상처 수술법이 있다고 하셨는데요. 이 최소 상처 수술법은 어떤 것인가요? 예, 최소상처 수술법은 시암이라고 하는 영상 투시 장치와 미세 현미경 등의 특수 수술 기구를 사용해서 기존의 수술보다 수술 상처를 최소화해서 수술하는 방법을 말하는데요. 미세 현미경을 이용한 디스크 수술, 또 내시경을 이용한 수술, 극돌기 사이에 충격 흡수제를 삽입하는 수술, 그리고 고주파를 이용해서 디스크를 수축시키는 수술 방법 등이 있습니다. 그중 미세 현미경 수술은 가장 흔히 사용되고 재발률이 적은 방법으로 2-3cm 정도의 절개를 통해서 원통형의 튜브를 삽입하고 그것을 통해 미세 현미경으로 탈출된 디스크를 정확하게 들여다보면서 제거하기 때문에 안전하고 재발도 적은 수술법입니다. 다음은 미세 현미경 수술을 받은 환자의 정례인데요. MRI상에서 제4, 5 요추간의 추간판이 신경길로 튀어나온 것을 볼 수가 있고요. CT상으로도 후방의 신경길을 절반 정도 막고 있는 디스크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실제 수술 시의 장면인데요. 현미경을 통해 보는 시야로서 디스크를 제거한 후 신경이 깨끗하게 보이고 압박이 해소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수술 후 CT나 MRI를 찍어보면 수술 전에 신경을 누르고 있던 디스크가 깨끗이 제거되고 신경의 압박이 해소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원장님. 아무리 미세 현미경을 이용해서 최소한의 상처만을 남기는 수술법이라고는 하지만 환자들이 수술 시 느끼는 불안감이나 수술에 혹시 모르게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이 수술을 받은 환자들의 반응은 어떤가요? 예, 미세 현미경 수술은 2-3cm 정도의 작은 절개를 통해서 병리 부분의 신경과 탈출된 디스크 수액을 정확하게 보고 수술하기 때문에 감염이나 출혈이 적고 신경 손상과 같은 합병증의 발생 위험이 낮으며 재발의 위험 또한 낮은 우수한 수술 방법이라 하겠습니다. 국내외 학회에서 표준화되고 좋은 방법으로 검증되어 있어서 안전하게 디스크를 치료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현재 미세 현미경 디스크 수술을 받은 환자분들을 10년 이상 관찰한 결과 약 95% 이상 환자에서 만족하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네, 그렇다면 허리 디스크의 수술적 치료 방법 중에 이 최소한의 상처만 남기는 미세 현미경 수술 외에는 또 어떤 것들이 있나요? 예, 미세 현미경 수술 외에도 내시경적인 허리 디스크 수술, 극돌기관 삽입물을 넣는 수술, 또 고주파 열 치료술 등이 있는데요. 먼저 내시경적 허리 디스크 제거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내시경적인 허리 디스크 제거술은 1cm 정도의 상처를 통해서 볼펜 굵기의 관을 신경길로 삽입해서 내시경을 통해 탈출된 디스크를 제거하는 방법으로서 상처가 적고 회복이 빠른 장점이 있습니다. 초기 디스크에는 적합하지만 석회화된 디스크나 협착증이 동반된 경우 또는 불안정성이 동반된 경우에는 적용이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두 번째 시술은 극돌기관 삽입물을 삽입하는 방법인데요. 극돌기 사이에 충격을 흡수해주고 불안정성을 보강해주는 실리콘 삽입물을 넣는 수술 방법입니다. 이 방법은
후방 전이가 있는 추간판 탈출증이나 척추관 협착증, 또 후방에 압력이 많이 가서 통증이 유발되는 후관절 증후군과 유압 인접부 등의 이 시술을 시행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극돌기관 삽입물을 시행한 50대 여자 환자의 모습입니다. 주로 허리의 통증과 함께 보행 시 다리로 뻗치는 통증을 호소해서 내원하신 분인데요. MRI상에서 제4, 5 요추 추간판이 뒤로 밀리고 뒤쪽의 황인대 또한 신경적으로 밀려들어서 앞뒤에서 신경을 압박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극돌기관 삽입물을 시행하면 추간판 사이가 벌어질 뿐만 아니라 추간공의 간격이 넓어지게 돼서 신경근의 출구가 넓어지고 압박이 해소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고주파 열 치료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방법은 상처나 절개 없이 주사 바늘과 고주파 도관을 이용한 수술로서 크게 돌출되진 않았지만 섬유륜이 파열이 있는 경우 퇴행성 디스크에서 만성적인 요통이 있을 때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주사 바늘을 통해서 고주파 도관을 섬유륜 안쪽 부분에 돌려넣고 고주파 열을 가해서 파열된 섬유륜이 단단하게 엉겨 붙도록 하는 수술입니다. 네, 지금까지 허리 디스크의 원인과 진단 그리고 치료 방법까지 알아봤는데요. 원장님, 허리 디스크 외에도 다른 척추 질환이 있나요? 네, 다양한 질환이 생기지만 아무래도 앞서 말씀드린 허리 디스크, 즉 추간판 탈출증이 가장 흔하고요. 어린 학생들의 경우 성장기라는 특성으로 인해서 척추 측만증이 생기거나 악화되는 경우도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됩니다. 또한 50대 이상의 연령층, 즉 중장년층에게서만 나타났던 질병으로 인식되었었는데 최근에는 젊은 층에서도 발생이 증가하고 있는 척추관 협착증 등이 있습니다. 네, 이 척추관 협착증은 젊은 층에게서 발병이 증가하고 있다고 하니까 제가 다 궁금해지네요. 이 척추관 협착증은 어떤 질환인가요? 네, 척추관 협착증은 흔히 허리 디스크로 많이 오인들을 하시는데요. 대개의 협착증은 신경을 둘러싸는 추간판, 후관절, 황색이 있는 등의 퇴행성 변화가 서서히 신경을 압박해서 생기는 병으로서 보행을 할 때 한쪽 또는 양측의 엉덩이, 허벅지, 종아리까지 땡기고 아프고 저린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중년 이후에 발생하는 가장 흔한 척추 질환으로 병원을 찾으시는 60대 이후 환자들의 50% 이상이 이 척추관 협착증 증상을 보일 정도입니다. 그러나 최근 현대인의 생활 패턴이 장시간 앉아있는 경우가 많고 바쁜 현대인들에게 운동할 수 있는 여유가 없는 현실 속에서 척추의 노화를 촉진시켜서 젊은 층에서도 척추관 협착증이 발생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젊은 사람들은 자신에게 어떤 질환이나 통증이 찾아왔을 때 빨리 인지하는 반면에 병원을 찾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 이유는 척추관 협착증의 경우 초기에 단순한 요통과 경미한 다리 저림 증상을 나타내는데 인터넷 검색 등 자가 진단 등으로 스스로의 질환을 대부분 평가를 하고 평소 운동량 부족이라고 치부해서 넘겨버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라고 여겨집니다. 네, 원장님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 척추관 협착증은 단순 노환이나 또 운동 부족에 따른 통증으로 오인하기 쉬울 것 같거든요. 이 척추관 협착증은 정상인과 비교해서 어떤 차이가 있나요? 네, 척추 질환에서는 진단이 매우 중요합니다. 다리가 저리고 당긴다고 해서 무조건 척추관 협착증으로 진단하는 것은 아닌데요. 사진을 보면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상인과 협착증 환자의 MRI를 비교해보면 정상인은 길이 방향으로 신경길이 잘 지나가는 반면 협착증 환자는 이런 신경길이 여러 군데에서 막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CT를 통해 횡단면을 살펴보면 정상에서는 동그랗게 보이는 신경길이 협착증 환자에게서는 세모 모양으로 조그맣게 눌러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렇다면 척추관 협착증의 치료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척추관 협착증은 대부분 비수술적인 방법으로 치료가 가능한데요. 2, 3개월간 소염제, 진통제, 근이완제를 투여하면 좋아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물리치료, 운동요법, 특히 걷기 운동을 통해 많이 호전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하지만 증상이 심하고 지속되는 경우에는 경막외 신경주사, 신경근 주사 또는 경막외 신경성형술 등의 비수술적인 치료를 시행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지속적인 다리 통증으로 인해 보행에 장애가 있거나 척추의 불안정성으로 인해서 허리의 통증이 심한 경우에는 또한 2, 3개월간의 여러 가지 비수술적인 요법이 효과가 없는 경우에는 수술을 시행하게 되는데요. 간혹 급격하게 진행되는 신경장애나 대소변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응급수술을 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이 바쁜 현대인들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비수술적인 치료 방법에 많은 관심을 가질 것 같습니다. 이 비수술적인 치료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최근에는 경막외 신경성형술이라는 비수술 치료를 많이 시행하는데요.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20 내지 30cm 정도의 긴 카테타를 꼬리뼈 바로 위에서 신경질로 밀어넣고 투시기를 보면서 협착증이 있는 곳에 여러 가지 시술로 신경 주변의 유착을 풀어주고 혈액순환이 잘 되도록 해서 약물도 주입하는 시술입니다. 이 시술은 고령이나 질병으로 인해서 수술을 하기 어려운 분들이나 수술 전에 마지막으로 비수술 치료를 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에게 주로 시행하게 됩니다. 네, 그렇군요. 원장님, 이 척추관 협착증 증상이 심각해지거나 몸에 장애가 나타날 경우에는 수술을 해야 한다고 하셨는데요. 이 수술적 치료 방법에 대해서도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척추관 협착증의 수술로는 첫 번째 미세현미경을 이용한 요추후궁 성형술이 있습니다. 미세현미경을 이용해서 최소의 절개를 통해서 나사못의 고정 없이 신경 압박을 해소해주는 수술인데요. 사진을 보면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63세 남자분의 요추후궁 성형술 증례인데요. 보행 시에 심한 양측 엉덩이의 통증과 우측 종아리로의 방사통으로 내원하신 남자 63세 되신 분입니다. 100m 이상 걸으면 쪼그려 앉아 쉬어야 된다는 다리 통증으로 내원하신 분인데, 좌측의 사진을 보시면 신경길이 세모 모양으로 조그맣게 압박되어 있는데 미세현미경을 통해서 요추 성형술을 시행하면 오른쪽에 보시는 그림처럼 신경길이 넓게 확장된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이렇게 되면 다리로 뻗치는 방사통이 좋아질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수술법은 최소상처 척추 유합술입니다. 신경 압박 해소와 더불어서 나사못을 고정해서 척추 마디를 유합시키는 수술 방법인데요. 다음은 최소상처 척추 유합술의 증례입니다. 첫 번째 화면은 최소상처 척추 유합술을 시행하는 수술 사진인데요. 좌측에서 보시는 것은 기존의 수술 방법인데요. 기존의 유합술은 광범위한 절개와 이로 인한 조직 손상이 큰 반면, 우측의 최소상처 척추 유합술은 최소한의 상처를 통해서 비슷한 결과를 얻으면서 상처와 출혈과 조직 손상이 훨씬 적기 때문에 회복이 빨리 될 수 있는 장점이 있겠습니다. 다음은 최소상처 척추 유합술의 증례인데요. 여자 66세 되신 환자분으로서 좌측 엉덩이와 허벅지, 종아리에 방사통이 2년 이상 지속돼서 통증 치료를 수년간 수십 번에 걸쳐서 해도 점점 효과가 없어서 내원하신 분입니다. MRI에 보시면 신경이 내려오는 길이 심하게 막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수술 전에 어긋나 있던 뼈 부분이 수술 이후에 고정이 되면서 정확한 위치로 제 위치를 찾고, 이로 인해서 신경길이 넓어지게 되면 하지 방사통이 좋아지고 신경통이 없어질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최근의 척추질환의 수술요법은 최소의 상처로 최대의 효과를 얻는 것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상처가 적고 정상 조직의 손상이 적으며 출혈이 적어서 수혈이 필요 없는 경우가 많고 회복이 빠른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령의 환자에게 적합하고 비교적 안전한 치료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네, 이 척추관 협착증은 중장년층뿐만 아니라 젊은 층에게도 발병률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고 하니까요. 젊다고 자만해선 안 되겠네요. 네, 그렇다면 이번에는 청소년들에게서 많이 발생하는 척추 측만증에 대해서 알아볼까 하는데요. 이 척추 측만증 어떤 질환입니까? 네,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척추 측만증은 정면에서 척추를 바라봤을 때 정상적인 일직선의 척추와 달리 C자 혹은 S자 형태로 휘어 있거나 회전하는 등의 척추가 변형된 상태를 말합니다. 특히 10대 성장기 청소년들의 경우 갑작스러운 성장으로 인해서 빠른 변형이 오기 때문에 적절한 때에 정확한 진단과 치료가 필요합니다.
네, 이 척추 측만증은 방치할 경우에는 보행 장애 등의 심각한 문제가 야기된다고 하셨는데요. 이 척추 측만증의 치료는 어떻게 하나요? 예, 척추 측만증은 심각하지 않은 경우에는 평소 생활 속에서 바른 자세를 유지하고 수영이나 체조와 같은 운동을 통해서 치료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측만증이 어느 정도 진행된 경우에는 보조기 착용을 통해서 척추를 정상적인 자세로 밀어주고 증상이 악화되지 않도록 도와주는 것이 필요하게 됩니다. 만약에 휜 정도가 심각한 경우에는 외관상으로도 문제가 되고 심폐기능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수술이 불가피한 경우도 있는데요. 수술 방법으로는 전방 교정과 후방 교정 수술 또는 전후방 동시에 교정하는 수술 등이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원장님의 척추 질환에 대한 다양한 말씀 들어보니까 무엇보다 치료도 중요하지만 이 조기 예방이 선행되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원장님, 이 방송을 보고 계신 시청자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허리 건강 수칙이 있다면 소개해 주시죠. 네, 허리에 무리를 주지 않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바른 자세가 중요합니다. 서 있을 때나 집안일을 할 때는 되도록 몸을 숙이지 말고 발판에 발을 올려서 척추를 바르게 펴고 스트레스를 줄여주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의자에 앉아 있을 때에는 허리를 바짝 등받이에 붙이고 너무 젖혀지거나 무릎이 엉덩이보다 낮은 자세는 좋지 않습니다. 같은 자세로 오래 앉았을 경우에는 적어도 30분에 한 번씩은 휴식을 취하면서 스트레칭을 하는 것이 좋고요. 특히나 요즘같이 날씨가 풀리면 몸 동작이나 활동이 커지기 마련입니다. 이 경우 겨우내 경직됐던 우리 몸의 근골격계와 축적된 피하 지방이 척추와 주변 근육의 지나친 긴장을 초래하고 이는 곧바로 관련 질병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봄철에는 자리에 앉아서 할 수 있는 스트레칭 동작을 찾아 짬짬이 해주는 게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물건을 들어 올릴 때에는 무릎을 구부린 채 들어 올릴 물건을 몸에 가까이 붙인 후 들어 올리는 순간 허리의 힘이 아니라 다리의 힘을 이용해서 허리는 곧바로 펴주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척추 질환으로 고생하시는 시청자 여러분들께 당부의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아직도 많은 분들이 올바른 치료 방법을 찾지 못해서 요통으로 고통받고 계시거나 허리 수술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 때문에 고생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정확한 진단, 체계적인 비수술 치료, 그리고 꼭 필요하다면 최소상처 척추수술법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척추 질환의 원인별 맞춤 치료가 가능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허리 통증 더 이상 참지 마시고 병원을 방문하셔서 정확한 진단과 적절한 치료를 통해서 우리 몸의 대들보인 척추 건강을 잘 지켜나가기를 당부드립니다. 네, 지금까지 원장님을 모시고 척추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질환과 치료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원장님 감사합니다. 잘못된 생활 방식과 작업 환경 등으로 허리 통증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허리 통증을 가볍게 여겨서 조기 치료하지 않고 방치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하지만 많은 척추 전문의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척추에서 보내는 이상 신호를 가볍게 넘겨서는 안 된다고요. 정확하고 정밀한 진단과 검사 그리고 예방을 통해서 척추 건강을 지켜나가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더욱더 알찬 정보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